시작됐습니다. 전쟁 발발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발했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예정됐던 고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료계와 만나 대화에 나섭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했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총선 지원 유세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주 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버스와 트럭이 부딪혀 2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단독주택에서는 불이 나 집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오전까지 계속되다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은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의 라마단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라마단이 끝날 때까지 가자지구 전쟁을 멈추는 휴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에 항의하며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Will those in favor of the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S/2024/254 please raise their hand. Abstention. 유일하게 기권을 한 미국을 제외하고 안보리 이사국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에는 라마단 기간의 즉각적인 휴전, 추후 영구적인 휴전, 그리고 인질 석방 등이 담겼습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즉각 교환할 의향이 있고 결의안에 감사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The Council resolutions are binding, and if Israel is not going to implement it, to take measures and punitive measures in order to make them obey th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하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휴전을 지지하기로 했는데 원칙을 저버렸다며 예정된 대표단의 미국 방문도 취소시켰습니다. 하마스가 인질 석방 없이 휴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אין לנו זכות מוסרית לעצור את המלחמה בעזה עד אשר נחזיר את כל החטופים אל ביתם. 미국은 일방적인 대표단 파견 취소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대표단과는 별개로 라파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만큼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테러를 저지른 핵심 용의자는 4명, 그리고 이들을 도운 혐의로 3명이 체포됐습니다. 테러를 도왔던 조력자 3명의 모습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테러는 급진 이슬람 세력의 소행이지만 그 배후엔 우크라이나가 있다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길기범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핵심 피의자 4명의 모습이 러시아 법정에서 공개된 데 이어 이들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7명 중 3명의 모습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부자 사이로 이 중 2 아들은 러시아 국적자로 밝혀졌는데 이번 테러와 관련해 러시아 국적자가 구금된 건 처음입니다. 앞선 핵심 피의자 4명과 달리 이들에게 고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범행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저질렀다면서도 배후는 우크라이나라며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Чьими руками было совершено это злодеяние против России и ее народа. Нас интересует, кто заказчик. 러시아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EU는 이번 테러를 우크라이나 공격 구실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De faire un lien entre ces attaques et la Ukraine, nous rejetons.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추가 IS 테러에 대비해 치안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망자는 139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의료대란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의정 갈등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로 예정했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사태로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현안 논의에 나섭니다.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주요 의료 관계자들과 진행한 의료개혁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공의 처분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중 예정됐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통보는 보류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의대 2,000명 증원은 입장이 엇갈립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대화와 증원 문제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없이 의정 갈등을 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화를 하더라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2,000명 증원 계획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와의 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입니다. 봉투가 하나둘씩 쌓이더니 어느새 통을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 총회 이후에 제출한 사직서들입니다. 교육 여건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의대생 증원 배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 고려대를 비롯해 20여 곳 대학이 참여한 의대 교수 비대위는 긴급회의를 거쳐 이번 주 사직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울산대는 의대 교수 433명이 사직서 제출을 밝혔고 순천향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도 교수들이 이미 단체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52시간 단축 근무를 하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하더라도 교수들이 곧바로 병원을 떠나지는 않으며 단축 근무 중에도 중증, 응급 환자는 집중 치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대란 위기를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으나 실질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돼야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며 하소연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버스와 트럭이 부딪혀 2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강세현 기자입니다. 대형 견인차에 연결된 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에 서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은 사고 버스를 피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촌아들목 인근에서 빗길에 버스와 화물트럭이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앞유리 창이 완전히 깨져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도로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2시간이 넘게 정체가 이어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길이 주택 전체를 휘감고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4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다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 사무실과 컨테이너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후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표심을 공략합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 14주기를 맞아 백령도를 방문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서대문 갑 지역구를 찾아 김동아 후보를 지원한 뒤 대장동 재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합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태국과 다시 격돌합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대표팀은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가 하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주차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성은 검거 하루 전에도 마약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노하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검은색 SUV가 도로 한가운데 멈춥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와 3분가량 움직이지 않더니 느린 속도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합니다.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운전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음주가 안 나서 딴 걸로 한번 체크해본다고. 음주운전이 아니었는데도 비틀거리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합성 대마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9시쯤에도 차를 몰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경찰에 임의동행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약 가니시아 검사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등에서 마약을 발견하지 못해 귀가 조치했는데 A씨가 이튿날 마약에 취한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아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병원의 과다 처방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범죄자들을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관리 감독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보호관찰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보호관찰 지소장이 검전고시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10대 보호관찰 대상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현직 보호관찰지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지소장 5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과거 보호관찰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10대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검정고시를 도와주겠다며 B씨와 수년간 만남을 이어왔고 지난 21일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와 차량 등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어제 구속했습니다. 바로 연관하셨는데 나오시진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연관했으니까요. 예.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착수해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종합해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달리고 있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주먹과 발로 위협한 것도 모자라 아예 택시를 빼앗아 도망치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만취한 이 남성은 택시기사가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호 기자입니다. 주말 저녁 시간 길가에서 남성이 택시를 잡아탑니다.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가는가 싶더니 몇 마디를 주고받고선 갑자기 기사에게 손찌검하려 듭니다. 분이 덜 풀렸는지 발길질까지 해댑니다. 택시기사는 차를 세울 수도 없는 곳이라 운전대만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빨리 이제 가라 하니까 속력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길질 하려고 일하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면 순간 사고 위험성도 있고. 요금도 내지 않고 내린 남성은 뒤늦게 카드를 꺼내 계산했지만 밖에서도 욕설과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기사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면서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습니다.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가지고 잠이 지금 잘 안 옵니다. 방송에 담을 수 없는 인기 모독적인. 정신적 충격에 택시기사는 사흘째 운행을 못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60대 승객은 기사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해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살해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협박글을 게시한 사람은 흉기를 사용하겠다며 살해 수법을 밝히기까지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향한 테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한 온라인 게임 대화창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겨냥한 협박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글에는 흉기를 사용해 고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 의원의 선거사무소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찾고 있는 경찰은 검거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치인을 향한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서울 신사동의 한 미용실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남성이 배 의원을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현장에 있던 CCTV에 그대로 담기기도 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관심을 받으려 했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부산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0대 남성이 흉기로 습격하면서 이 대표가 목을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조만간 시작되는데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향한 테러나 협박이 계속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고현정 씨가 데뷔 35년 만에 처음으로 SNS 계정을 개설하고 팬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고현정 씨는 이틀 전 SNS 계정을 개설하면서 부끄럽습니다.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제겐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첫 소감을 전했는데요.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엔 캐주얼한 의상을 입고 책장 앞에 서 있는 편안한 고현정 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SNS 계정은 개설 하루 만에 팔로워 수 7만 명을 넘어서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선후배 스타들도 찾아와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고현정 씨는 가수 정재영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회수 5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신비주의를 벗은 새로운 행보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 선수가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손준호 선수가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손 선수는 지난해 5월 12일 중국 상하이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비국가공작 인원수뢰죄 혐의로 체포됐고 랴오닝성 차오양 씨의 구금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외교 당국과 대한축구협회의 석방 노력에도 구속 수사로 전환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손 선수 측은 승부 조작 가담이나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귀국한 손 선수의 몸 상태는 다행히 건강한 상태라네요. 1882년 공사가 시작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명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완공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6년 드디어 완공될 예정이라는데요. 2026년은 성당이 착공된 지 144년 만이자 성당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사망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성당 측은 최근 새 준공 일정을 공개하고 성당 내 최고 높이인 172.5m의 중앙 청탑을 포함해 성당을 준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모두 갖춰졌다고 말했는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유럽의 관광 명소입니다.
스페인 내전 등 전쟁과 재정 부족으로 오랜 세월 순환을 겪었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총선이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엔 수도권 위기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주요 한강벨트 지역구를 찾았습니다. 현장에 김도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바쁜 출근길 직장인들을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한 위원장이 여의도 출근길 인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간 찾았던 지역들과 달리 인파가 몰리진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싸늘한 서울 민심에 한 위원장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이곳 서울 중구 성동구는 국민의힘이 지원하는 한강벨트 가운데 한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략 지역으로 꼽힙니다. 실물과 경제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누굽니까? 윤희숙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윤희숙의 실력을 의심하지는 못합니다.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도 한 위원장과 함께 이해훈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정당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는 만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요한 위원장님께서는 후보님을 지지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지지하세요. 우리 오로지 국민의 미래. 이 밖에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모두 가져간 서울 강동구에서도 거리 인사를 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울산과 낙동강 벨트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강 벨트였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을 언급하면서 참모들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었다, 날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새벽 출근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거제는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험지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멀리 거제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위원장은 5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인 경남 창원을 찾아 총선 승리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확실히 기비 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3표를 책임진다 아시겠죠? 현장을 함께 찾은 백승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민주당과의 연합을 강조하며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더불어 몰빵 정신으로 국민들께 몰빵하겠습니다. 경남 김해를 찾은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적정가격 발언을 소환해 날을 세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옷 이쁘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뭔 일이 되겠어요. 어제 하루 경남 거제와 창원, 김해, 양산 등 낙동강 벨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정권 심판을 외친 이 위원장은 오늘부터 다시 수도권 공략에 나섭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여야는 민생 공약을 내세우며 나란히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넘어 당장 유권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이지율 기자입니다. 당내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하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또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법 개정 등의 추진 방향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민생 자산 형성 지원 공약들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전략에서 민생 경제 파탄을 강조하며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월 3만 원 청년 패스 등을 주요 민생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때 가구당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지급했더니 경제가 확 살아났죠. 가구당 100만 원 지역 화폐 지급하는데 예산 13조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여야는 민생 공약을 서로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기본소득 이념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급하게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재원 마련 현실성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상관없는 정보를 활용한다는 주장인데 연일 검찰 때리기에 나서면서 지지세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이 2016년부터 압수수색으로 얻은 정보를 내부 서버인 디넷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폐기가 원칙인데 이를 활용하는 건 민간인 사찰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디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는 아예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며 지지세 결집을 노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국혁신당의 발빠른 행보에 더불어민주연합도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검찰 수뇌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불법 사찰 사법 리스크, 불법 사찰 게이트라고 할 만한 대형 범죄 그리고 조직적 범죄입니다. 명확한 노선으로 인기를 끄는 조국혁신당과 이를 따라잡아야 하는 더불어민주연합 간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선관위는 11개 정당에 총 50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반 정도를 나눠 가졌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또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이병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은 올해 501억 9,7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의 선거권자 수와 계상 단가를 곱한 겁니다. 이 돈은 국회의원 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88억 원, 국민의힘은 177억 원을 받게 됐고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도 현역 의원이 10명 이상씩 포함돼 각각 28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성과 장애인 후보를 일정 기준 이상 추천한 양당은 6억 원가량을 더 선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인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는 각각 30억과 26억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이에 현역 의원이 1명 부족한 개혁신당은 9천만 원을 받았고 지난 선거에 출마했지만 현역이 없는 기후민생당은 10억 원가량을 보조받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자유통일당 모두 현역 의원이 1명으로 같았지만 지난 선거에 불참한 조국혁신당은 지원금이 2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진보당은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때 서울 점령에 앞장섰던 탱크 부대를 방문해 전군의 본보기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흰 쌀밥과 삶은 계란이 차려진 부대원들의 식사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란 구호가 적힌 탱크들이 고속으로 장애물을 돌파합니다. 이 장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쌍안경으로 지켜봅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첫 진입한 탱크 부대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은 공격과 방어 계획을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군대의 영성과 용감성의 상징 부대인 제105 탱크 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체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부대 식당을 찾아 부대원 식사 모습을 지켜보는 등 생활 여건에 관심을 쏟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흰 쌀밥과 국, 삶은 달걀과 같은 반찬이 식탁 위에 차려진 모습을 부각해 보여주었습니다. 부대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명시함으로써 김정은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 강화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공수부대 훈련 등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군사 활동이 잇따라 포착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쓰는 휴대전화 요금은 서민 물가와도 직결되죠. 조만간 이동통신 3사 모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통신사를 갈아타면 지원금까지 준다는데요. 통신비 부담이 정말 낮아질지 정설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민들에게 한 달 통신비를 물었습니다. 4, 5만 원대 나옵니다. 시장에 나가면 물가도 비싼데요. 요금까지 부과돼서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6만 5천 원짜리 쓰고 있는데 3만 5천 원짜리가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 바꾸려고 합니다. 이처럼 고물가로 힘든데 통신비 부담도 크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습니다. 지난 1월 KT가 가장 먼저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새 요금제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통신사를 갈아타면 지급하는 전환 지원금도 최대 33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하고 그마저도 구형폰 위주여서 현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본인이 공문 갖고 오시면 모델이 일단 최신 모델이 아니에요. 다 좀 지난 모델들이라서 그래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여기에서 더 나빠지면 건설사들의 부실이 최대 8.7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김경기 기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최고 39층 광안대교 뷰를 자랑하는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달 입주와 함께 선착순 특별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금 분납에 잔금 7개월 유예를 내걸었지만 인기인 고층도 미분양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고층 바다뷰, 고급 마감재 등을 앞세워 올해 초 후분양에 나섰지만 대검이 달대 준공후 미분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남대교 뷰를 선호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직 저층 쪽에는 좀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위층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아있어요. 인구 328만 명,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 1월 말 기준 1,174가구로 한 달 만에 33%나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를 앞지른 것으로 미분양 3채 중 1채는 다 짓고도 팔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입니다. 정부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계약하면 양도세, 종부세 계산 때 주택수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늘고 있는 겁니다. 대구 역시 1,000가구 넘게 준공후 미분양이 쌓여 있는 가운데 올해만 2만 가구가 입주에 들어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제를 건드려서 취득세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보유세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업무 상업용은 물론 비교적 안전한 주거용 건물까지 악성 미분양 위험에 노출되면서 건설사의 올해 자진 폐업 신고 건수는 벌써 1,000건에 육박하며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정부가 75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제품값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에너지 효율 1등급인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살 때 부가세를 제외한 값의 40%까지 지원하는데요. 한 사업자가 4개 품목을 동시에 구입하면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한 달에 2차례 진행됩니다. 정부는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했던 한우 반값 행사의 횟수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할인 행사는 농축산물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아파트의 층과 방향에 등급을 매겨서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다음 달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때 층과 방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태극권이라고 아시나요?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전통 무술인데요. 여기 미국 학생들이 태극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발의 미국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태극권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사범들이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지도를 해줍니다. 이곳은 중국 후베이성, 수백 년 된 무술 태극권의 고향 같은 곳이죠. 미국 워싱턴의 한 고교 학생 24명이 교육교류의 일환으로 중국을 찾아 무술 체험을 했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는 현지 사범들이 시범도 보여줬고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외교 현장에선 기싸움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교육과 스포츠를 통해선 부드럽게 융화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이는 고대 슬라브의 겨울 여신 마르잔나가 떠나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폴란드의 전통 봄맞이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마치 허수아비를 연상케 하는 커다란 인형을 들고 주위를 돌아다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들고 있던 인형을 중앙에 나무가 타고 있는 곳에 둡니다. 인형은 마르잔나라는 고대 슬라브 겨울 여신인데요. 이를 불태우면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폴란드의 전통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더 따뜻한 날씨를 기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일본에는 똥 박물관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인기 있는 박물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 똥 박물관에선 봄내음이 한창이라는데요. 무슨 말인 걸까요? 거대한 똥 조형물에서 화산이 터지듯 꽃잎들이 날리는데요. 일본 똥 박물관에선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일본 내에서 벚꽃이 인기를 끌면서 이번 벚꽃 테마 전시가 기획됐습니다. 桜を目指して日本に来るというお話も聞いたので、海外のお客さんにとってもすごく面白い体験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た今年も2回目チャレンジしてます。 기획 취지대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한 표정인데요. 벚꽃 테마는 오는 4월 중순까지만 진행된다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던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난 21일 조기 귀국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회의 일정이나 장소 등 세부 정보는 거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은 당장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논란 속에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과천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6개국 공관장과 4개 유관부처장이 함께하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는 이번 주 후반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조기 귀국을 위해 회의 자체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정부는 아직 세부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합동회의 개최 전 공관장들이 유관부처와 개별적으로 만나고 방산업체를 둘러보는 것도 회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은 이 대사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범죄 핵심 피의자의 도피와 비호를 멈추고 당장 이종섭 호주 대사를 해임하십시오. 외교부는 이 대사의 출국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국내에 머물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기후위기 시계라고 들어보셨나요? 3년 전 서울에 처음 등장했고 인천, 부산 등 벌써 전국에 10곳이나 설치돼 있는데요. 현재 5년 4개월 정도 남은 시간에서 0을 향해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보다 이 시계가 도대체 뭔지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노승환 기자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5년 122일 11시간 26분 13초. 인천시청 앞에 설치된 일명 기후위기 시계입니다. 3년 전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0곳에 설치됐습니다.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숫자가 무슨 뜻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표시된 시간은 산업화 시작 당시 12.9도였던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시계가 0이 되면, 다시 말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4.4도가 되면 폭염이 8.6배 자주 발생하고 해수면은 최대 77cm 상승하는 등 7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그러니 시간만 표시될 뿐 이런 설명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건 시계를 설치한 공무원도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긴 한데 제가 일단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만족할 만한 그런 거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공짜도 아닙니다. 각 지자체는 독일 기후변화연구소 MCC로부터 단순히 이 시간을 표시하는 대가로만 1년에 110만 원을 지불합니다. 시계 하나당 최소 1,200만 원인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남은 시간이 확실한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 2월, 지난해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52도 올라가 버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마다 온도도 다르고 재앙 경고도 다르지만 우리나라 10곳에서는 인력도 돈도 세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 토요일 개막한 2024 프로야구가 시작부터 신바람을 냈습니다. 개막 2년 전에 무려 18만 명이 넘는 야구 팬이 몰렸는데요. 펑펑 터진 홈런과 멋진 수비까지 사상 첫 900만 관중 시대를 예감하게 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SSG 내야수 박성환이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며 병살 수비로 게임을 끝내자 다음 날 롯데 윤동희가 펜스에 몸을 던져가며 안타를 훔쳐내 인천 관중에게 수비의 묘미를 선사합니다. 창원에 선 연이틀 진기록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경기가 평행선을 달리던 9회 초 2사에 등판한 NC 이용찬이 주자를 견제로 잡아내 이닝을 마칩니다. 뒤이은 9회 말 NC의 데이비슨이 데뷔 첫 안타를 끝내기로 장식하며 43년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공 하나 던지지 않은 승리 투수가 탄생했습니다. 개막 전부터 기록의 희생양이 된 두산은 다음 날 정수빈이 역대 42번째 1회 초 선두 타자 초구 홈런을 때려내며 복수 열전을 치렀습니다. 9경기 동안 18개의 홈런을 쏟아낸 타자들의 뜨거운 방망이는 12년 만에 KBO 마운드에 선 류현진에게도 매서웠습니다. 경기 전 깍듯한 인사로 예우를 표한 LG 타선은 승부는 냉정하다는 듯 안타 6개와 볼넷 3개를 쏟아내며 괴물의 복귀승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력이 평준화되며 시작부터 각 팀의 전력 질주에 명장면이 쏟아진 프로야구. 오늘 경기는 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 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주말 9경기에만 18만 명을 불러 모은 뜨거운 관심수 900만 관중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서쪽 지역부터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30mm 정도가 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도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3.6도, 대전은 4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1도, 대구는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